안녕하세요. 네, 고공로프공 스마트 풍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올릴 영상은 매듭법에 관한 영상인데, 일단 매듭법 영상을 앞으로 한 50편 정도 올릴 생각이에요. 50편이나 뭐 100편? 이 정도 올릴 건데, 일단 제일 첫 번째로 매듭을 하기에 앞서서 매듭의 원리를 알아야지 차근차근히 매듭법을 배울 때 엄청 쉬워지거든요. 네, 일단 그거에 대한 영상을 먼저 이제 제 1편으로 먼저 찍고 연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듭법을 지금 많이들 배우고 싶어 하시고, 뭐 낚시 가거나 캠핑 갔을 때 잘하면은 주변 사람들도 막 와우 하고 감탄하고, 또 막 여자친구랑 같이 갔을 때 장난 아니죠. 물론 이게 뭐 남자만 그런 게 아니고, 뭐 실제로 제가 봐도 매듭 잘하는 여성분을 보면은 약간 뭐 다른 감정이 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그 유튜브를 보고 뭐 책도 보고 뭐 네이버 블로그도 보고 해도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신발끈밖에 막 묶을 줄을 모르세요. 책상에 앉아갖고 한번 묶어보면은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뒤돌아서면 안 되고, 막상 그 뭐 캠핑이나 낚시 갔을 때 닥치면은 하나도 안 되고 막 머릿속이 하얘지는 거죠. 눈앞이 캄캄해지는 이유는 뭘까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유는 단순하더라고요. 제 생각에 매듭을 외워서 그래요. 그 매듭을 외워서는 수많은 상황에서 대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물론 매듭도 약간의 암기는 필요하긴 하지만 그 암기의 양은 너무 적기 때문에 뭐 충분히 조금만 연습을 하시면은 누구나 쉽게 강력한 매듭, 단단한 매듭을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원리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면은 매듭법을, 어떤 매듭법은 잘 몰라도 일단은 어지간해서는 안 풀리는 매듭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소개를 안 했는데, 저는 지금 한 15년 정도 이렇게 아파트 현장, 뭐 빌딩, 관공서, 또 심지어 풍력 발전기까지 탄 베테랑 실전 로프공이고요. 고공 작업자고, 제가 이제 제가 실전에서 쓰고 있는 매듭법은 제 이제 뭐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제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제 몸으로 체득한 그 매듭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생존 매듭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15년 동안 진짜 제 목숨 걸고 연습하고 뭐 실험한 이 모든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다 전수해 드릴게요. 네, 전수? 뭐 하여튼 뭐 네,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매듭의 원리 한 6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6가지를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말씀드릴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매듭의 원리는 결을 살려라입니다. 자, 로프나 뭐 아무거나 어떤 거든 일단은 다 결이 있거든요. 자, 로프 보면은 제가 일단은 얘로 대감기 팔자 매듭을 보여드릴게요. 대감기 팔자 매듭은 이렇게 한 바퀴 반을 감으면 되는데, 일단 지금 이거는 뭐 대감기 팔자 매듭을 연습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어차피 나중에 다 찍을 거니까. 지금 결을 이제 살리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걸 잘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팔자 모양으로 되어 갖고 대감기 팔자 매듭인데, 여기서 이제 고리 팔자 매듭을 제가 할 건데, 결을 따라서 이 로프 결을 따라서 이 타고 다니면 돼요. 이렇게 로프 매듭은 다 감고 뭐 돌려치고 다 그런 식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여기로 갔으니까 다시 그대로 위로 갔다가 다시 이거를 따라서 가면 되거든요. 따라서 다시 들어가서 다시 나왔죠. 이렇게 나왔다가 다시 얘를 따라서 얘를 타고, 그러니까 이 고리가 있으니까 이 고리를 타고 넘어와서 다시 이렇게 그대로 따라서 네, 이쪽으로 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왔으니까 다시 위로 타 넘어서 돌리고, 이제 얘가 지금 이 줄이 이 안으로, 요 사이 이 줄 요 안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고 이렇게 들어가서 다시 타고 넘어오면은 이렇게 팔자 매듭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로프의 결을 따라서 타고 넘어 다니면은, 네, 그게 이제 그것만 잘해도 웬만한 매듭은 이제 다 이제 손쉽게 할 수가 있고, 결을 잘 살리는 게 결을 따라서 이 로프의 매듭을 완성을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꼭 결에 너무 목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일단은 막 묶어 볼게요. 이게 대감기 팔자 매듭. 그러니까 결국엔 팔자 매듭 한번 해볼게요. 자, 이 팔자 매듭을 했는데 약간 결이 살짝 꼬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이 꼬여 있어도 결의 그 아까 제가 결을 이렇게 로프의 결을 타면서 타고 넘어다니는 것만 잘 배우면은 그 원리를 정확히 알면은 이렇게 꼬여 있는 상황에서도 로프의 매듭을 살짝 이완시켜서 이 꼬인 매듭을 풀어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금방 되죠. 이런 식으로 이 로프를 타고 넘어다니는 이 결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막 묶어놨고 일단은 막 묶고 그 다음에 결을 잡아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꼭 무조건 처음에 매듭할 때부터 이게 결이 로프가 꼬이지 않도록 막 결을 막 어떻게 막 타고 넘어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렇게 완성을 해놓고 결을 만들어놔도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렇게 로프가 돼 있으면은 제가 지금 원을 만들 건데 봐보세요. 여기서 제 이 오른손, 이 손은 그냥 잡고 있는 거고 여기는 이제 로프를 걸칠 거고, 로프를 이렇게 잡고서 막 이렇게 감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막 감으면 이게 나중에 막 다리 막 꼬이고 막 난리가 나거든요. 이게 그래갖고 로프를 감을 때도 이렇게 갖고 요 손을 잘 봐보세요. 요 손을 보면은 제가 요 손을 살짝 돌리면서 감습니다. 이렇게 잡고 다시 잡고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요거를 다시 요 손을 잘 보면은 요 손을 보면은 제가 이렇게 살짝 돌리면서 결을 살려가면서 요 뒤에서 이제 꼬인 부분들은 이렇게 다시 풀어주면서 결을 살려주면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요거를 많이 연습해 놓으시면은 아주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건 결을 살리는 건데, 지금 정리를 하자면은 매듭법을 할 때 로프를 타고 넘어가는 이 그거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되고, 원 만들 때 다짜고짜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살짝 돌려가면서 로프를 살짝 돌려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고,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지 매듭을 할 때 엄청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매듭을 할 때는 원을 잘 만드셔야 돼요. 이렇게 원 만들 때 한 번은 정방향으로 가고요, 또 한 번은 여기서 이렇게 역방향으로 가는 원 만드는 연습을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아까 전에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그거는 매듭 결을 살리는 원이고, 매듭을 할 때 제일 원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매듭이 클로브 히치 매듭인데, 쇠말뚝 매듭이라고 하잖아요. 말뚝에다 그 선박 같은 거 결속할 때 쓰는 거. 원 만드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원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짝 결을 살리면서, 이게 1번과 2번이 지금 일맥상통한 거거든요. 결을 살리면서 다시 아까 전에 역방향도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역방향 만들어서 이렇게 원을 만들어서 이렇게 냅두면은 이게 클로브 히치 매듭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갖고 다시 한번 제가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결을 살리면서 원을 만드는, 요걸 빠르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원을 만들 때 뒤에서도 손이 역방향일 때는 거꾸로 가죠. 그대로 갈 때는 여기서 이렇게, 아래로 갈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빠르게 하면은 이제 이걸 많이 이렇게 앞으로 가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 이렇게 요거를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매듭은 결국에는 한 번 감던 두 번 감던 다 원이거든요. 세로 감고 뭐 세로로 감고 가로로 감고 다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 만드는 연습, 이 원 만드는 연습을 충분히 해 주셔야지 어떤 매듭을 배우더라도 쉽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요건 제가 원고를 좀 보고 읽을게요. 제가 뭐 굳이 이건 로프 뭐 잡고서 보여드릴 건 없으니까. 매듭 이름에 현혹되지 마라인데, 요거는 사고의 확정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대부분의 분들이 뭐 팔자 매듭은 이럴 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클로브 히치 매듭은 말뚝에다 묶는 거, 그리고 뭐 또 에반스 매듭은 뭐 이럴 때, 이렇게 매듭을 이제
정해놓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진짜 그럴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매듭은 어차피 팔자 매듭이든 뭐 에반스 매듭이든 다 고리잖아요, 고리. 에반스 매듭은 힘이 가해질수록 조여지는 거고, 팔자 매듭은 그 고리 그대로 모양이 있는 거고. 뭐 팔자 매듭하고 제일 비슷한 게 이제 뭐 보홀라인 매듭 같은 거. 그 팔자 매듭이나 보홀라인 매듭이나 같은 거예요. 매듭하는 방식이 좀 다르고 상황이 조금 다를 뿐이지 매듭법을 정해놓고 어디다 써야지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고 매듭을 사용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중에서도 이제 어차피 쓰는 거 필수 매듭법들이 있으니까 그건 제가 나중에 차차 필수 매듭법은 정리해서 제가 다 보여드릴 거니까 상황에 맞는 매듭법이 무엇이 있나를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각 상황마다 맞춤 매듭이 단 한 가지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매듭은 다양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한 가지 매듭은 여러 상황, 세로 기둥, 가로 기둥, 어디든 여러 가지로 쓰이니까 너무 이렇게 매듭을 맞춰 놓고 쓰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필수 매듭만 알면은 대부분 다 나머지 매듭들은 격가지일 뿐입니다. 다 거기서 거기고, 뭐 예를 들어서 옥 매듭을 알면은 뭐 피셔맨 매듭, 뭐 에반스 매듭을 아는 거랑 뭐 다를 바가 없고, 팔자 매듭을 알면은 그 바니 매듭이라고 하거든요. 토끼기 매듭, 그 고리가 두 개 나오는 거, 뭐 그거를 아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중요한 거는 필수 매듭을 정확하게 완벽하게 숙지를 하시면은 나머지 것들은 다 격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필수 매듭만 확실하게 아시는 게 좋고, 결국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매듭은 필수 매듭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요즘에 새로 나온 매듭이다, 뭐 어떤 편한 매듭이다, 다 격가지일 뿐입니다. 필수 매듭만 일단은 다른 매듭이 현혹되지 말고 필수 매듭만 정확하게 숙지하시는 거를 추천도 아니고 숙지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한 가지 매듭을 완전히 숙지하고 그 다음 매듭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매듭법을 배우셔야 돼요. 하나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여러 가지 매듭을 했다가는 그러다가 큰 사고 나요. 작게는 맨날 신발끈이 풀릴 거고, 저 같은 사람은 세상과 하직을 하게 될 거고, 뭐 캠핑 가서 이제 뭐 지주대에다가 이제 매듭을 했는데 그게 뭐 풀려가지고 텐트가 무너져갖고 뭐 난리가 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듭법은 하나를 배우고 하나를 집에서 연습하고 현장에서 몇 번 써보고, 아 이거는 내가 굳이 생각을 안 해도 완벽하다, 바로바로 손이 갈 정도로 매듭이 된다, 그러면 그 다음 매듭법도 격가지 매듭이 아니고 필수 매듭법. 그런 식으로 하나 배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한 시즌 돌고 나면은 뭐 10개 이상은 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는 매듭을 했을 때는 매듭이 완성된 모습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매듭을 다 했는데 매듭이 엉성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매듭을 맨날 내가 이 자세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옆에서 할 수도 있고 이쪽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막 뭐 진짜 이런 식으로 묶을 때도 많이 있거든요. 자세가 틀어지고 방향이 틀어지면은 매듭법이 엉망진창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이 완성된 모습을 내가 숙지를 못 하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모르고 있으면은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제대로 안 된 건지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매듭법 잘 안 되면은, 제대로 안 되면 수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사고 안 나거든요. 하나를 배우고 그 매듭의 완성된 모습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탈나지 않고, 그리고 매듭을 했으면은 그 완성된 모습에서 이제 나중에 또 매듭을 풀어야 되잖아요. 매듭을 풀려면은 매듭은 항상 역순으로,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 역순으로, 거의 대부분의 매듭이 완성되고 나서 마지막 역순으로 풀면은 어지간해서는 다 풀리거든요. 안 풀릴 때가 간혹 있어요. 그때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벤치로 뽑아내던가. 매듭의 완성된 모습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6가지 이거 잊지 마시고, 집에서 TV 보면서도 로프 하나, 뭐 로프도 뭐 제가 쓰고 있는 건 11mm 저 산업용 로프인데, 이런 코드 슬링 같은 거 있잖아요.
스트랩 같은 거, 이런 코드 슬링, 얇은 루프 이런 것도 이제 이렇게 잡으면서 TV 보면서 뭐 있으면서 원도 만들어 보고 별도 만들어 보고 꼭 연습 계속 하셔야지 나중에 이제 진짜로 실전 나갔을 때, 현장 나갔을 때 네, 당황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이제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부터는 필수 매듭법부터 제가 순차적으로 계속 올릴 생각이거든요. 지금 제가 일도 하면서 이렇게 영상 촬영도 해야 돼갖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올릴까 생각하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올릴까요? 아니면은 일주일에 두 번? 세 번까지는 좀 무리고 두 번 올릴까요? 그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의 의견이 모이는 쪽으로 한 번이 됐던 두 번이 됐던 계속 순차적으로 올리면서 필수 매듭법, 그 다음에 뭐 매듭법의 활용,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제가 순차적으로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런데 맞다. 다음 영상은 제가 15년 전에 처음 제가 옥상에서 처음 배웠던 가장 제 1번 필수 매듭법인 옥매듭부터 연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